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또 뭘까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주제 공개하기 전에요. 이 기사 제목들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카카오, 삼성전자 이어서 국민주 된다. 5대1 액면 분할. 카카오, 액면 분할의 마법 통할까? 카카오 주식 액면 분할. 제2의 네이버 기대?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나 본데 뭔지는 잘 몰라도 마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까지 보니까 좋은 건가 보다. 카카오 그럼 무조건 오르는 건가? 삼성전자 네이버처럼 되는 건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요거 액면 분할하면 주가 오르나 본데 뭔지 좀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빡 듭니다. 그쵸? 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가 한다는 바로 그거, 액면 분할입니다. 자, 그럼 액면 분할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액면 분할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눠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액면가액이란 회사가 주식을 처음에 발행할 때 정한 한 주당 가격이고요. 주권 표면에 적혀있는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이런 숫자를 말합니다. 이 액면가는요.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처음에 기업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장 후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새롭게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은 바로 현재 주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액면가가 높으면 좋은 주식이고 액면가가 낮으면 안 좋은 주식일까요? 아니요. 액면가는 기업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으려고 해요. 이렇게 주주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A 기업은요, 총 자본금을 500만 원 계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면가와 발행 주식수를 정하게 되는 거죠. 액면가를 500원으로 정하면 발행 주식수는 총 10,000주가 되는 겁니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자본금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 B기업도 똑같이 자본금 500만 원을 계획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액면가를 이번에는 1,000원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발행 주식수는 5,000주가 되겠죠? 하지만 자본금은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액면가에 따라서 발행 주식 수에서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가와 기업 가치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처음에 발행 주식 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 액면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주가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액면 분할이 뭔지 한번 다시 보죠.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눠서 주식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인 주식을요. 액면가액 100원인 주식 5주로 쪼개는 겁니다. 액면가액을 5분의 1로 낮춘 대신에 주식수는 5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의 총 가치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쵸?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5개 똑같죠? 우리가 피자를 시켜서 그 한 판을 통째로 다 먹든 그걸 4등분해서 먹든 8등분을 해서 먹든 어쨌든 내가 먹는 피자의 총량은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 분할을 해도 회사의 총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자본금 얘기했었잖아요.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액면 분할을 5분의 1로 5대 1로 실시를 했다면 액면가는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고요. 그만큼 주식수는 5배 늘어나게 됩니다. 총 자본금은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액면가와 주가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가도 당연히 똑같이 조정이 됩니다. 왜냐?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시가총액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에는 전혀 변함이 없죠. 회사 가치가 변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액면 분할을 하면서 발행 주식 수는 분할 비율에 맞춰서 5배나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당 가격도 액면가와 마찬가지로 분할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분할 비율이 2분의 1이면 주가도 2분의 1로 조정이 되겠고, 분할 비율이 5분의 1이면 주가도 5분의 1로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정확히 짚어드리고 싶은 게, 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회사들의 공시 내역을 보면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분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분할을 액면 분할을 통해서 하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액면가를 낮추면 주식 수가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결국에 주가도 같은 비율로 낮춰야 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봐도요, 주주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주를 들고 있다가 2분의 1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 5,000원짜리 두 주를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게 되는 총 금액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그러면 회사 가치도 변함이 없고 주주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회사는 굳이 왜 액면 분할을 실시할까요? 액면 분할의 분명한 장점, 거래량과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이 막 한 주당 가격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다고 해보세요. 이런 주식들 너무 비싸서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저 같아도 살 때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액면 분할을 통해서 가격이 막 5분의 1, 뭐 10분의 1, 50분의 1 이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되면은 와, 갑자기 진짜 엄청 싸 보이네? 사볼만 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접근하려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도 활발해지니까요. 이전에 거래량이 없어서 사고 파는데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런 유동성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요. 또 주식의 유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에 액면 분할을 시행하기 전에는 주가가 28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놀라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근데 무려 50분의 1 비율로 액면 분할을 했고요.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53,000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1% 이하로 보유한 소액 주주 수가요. 분할 시행하기 전인 2018년 3월 31일 기준으로는 24만 4,414명이었다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5배나 늘어나서 145만 4천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액면 분할 과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걸까요? 단점은 없을까요? 아니죠. 가격이 확 낮아진 만큼 누구나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물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타 세력들도 많이 접근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타 세력이 붙는 거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를 꺼냈던 카카오의 액면 분할 공시를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복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주식 분할 결정 공시 내역을 보시면 분할 전 한 주당 가액은 500원인데 분할 후에 100원으로 5대1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도 보시면 분할 전에 비해서 딱 5배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을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보시면 신주의 효력 발생일이 4월 14일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액면 분할 대상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주 효력 발생일 D-2일까지 요 카카오 주식을 매수하셔야겠죠. 그러면 4월 12일이 될 텐데 근데 바로 밑에 보시면 주식 분할을 위한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월 9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4월 12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는 4월 15일에는요, 5분의 1로 낮춰진 가격에 새롭게 거래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과연 액면 분할 공시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 제가 2020년에 액면 분할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감자를 위해서 단순히 액면가만 낮춘 몇 가지 사례는 제외했고요. 각 기업들의 주식 분할 공시 당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 전일까지의 주가 수익률, 그리고 분할 후에 신주권이 상장된 이후부터 분할 후 1개월 되는 시점까지의 주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정리해봤어요. 보시면요, 오히려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빨간색 플러스 수익률인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는 주가 상승률이 좋은 경우가 뭐 반 정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공시가 뜬 이후에 좀 미리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분할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기업의 실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지금 계속 카카오하고 직접 비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네이버 이 두 가지의 사례만 추가로 더 살펴보죠. 우선 삼성전자는 2018년 1월 31일에 50분의 1 주식 분할 공시가 떴고요. 공시가 뜬 날에 막 급등했다가 그 당일날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오면서 그냥 마무리를 했네요. 그 뒤로도 오히려 막 쭉쭉 빠지다가 액면 분할 다가오면서 쭉 밀어 올린 모습입니다. 근데 막상 분할 후에 거래가 재개된 뒤부터는 주가가 완전히 질질 흘러내렸죠. 분할 후 53,000원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45,000원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뭐 8만원 미저 10만전자 바라보고 있고요. 넘어가서 네이버도 보시면 2018년 7월 26일에 공시가 떴고요. 5분의 1 액면 분할이었어요. 네이버는 액면 분할 전날까지 주가가 하락 그래프를 계속 그렸네요. 그리고 분할 후 10월 12일 14만 1,00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뒤인 11월 12일에 11만 5천원까지 빠지면서 18.4%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37만 5천원이에요. 뭐 액면 분할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아마 2018년 당시에는요, 기업이익 전망치나 이런 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계산해 본 표고요. 다 종합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기업이 액면 분할,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 시장에서는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쭉 주가를 밀어 올릴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분할 이후에는 더더욱 실적이라든지 뭐 기업의 본질 가치에 다시 주가가 수렴해 간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2월 25일 공시가 뜬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름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부는 액면 분할 이슈보다는 기업 자체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뻔한 결론이 났지만 결국에 주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나는 카카오의 액면 분할 대상자가 꼭 되고 싶다. 그래서 4월 9일 전까지는 주식을 꼭 사야지. 이럴 필요는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카카오가 오를 것 같으면요. 시기 상관없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기사 제목에서 액면 분할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액면 분할의 마법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액면 분할이 주가를 무조건 올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보셔서 알겠죠? 물론 거래량이 증가하고 유동성도 개선된다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2의 네이버, 제2의 삼성전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액면 분할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카카오의 성장성에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아주 뻔한 얘기로 오늘의 영상을 마쳐야겠네요. 아무튼 카카오 파이팅입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